경남도의회에서 인재개발원 함양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현 소재지인 진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4일 개막해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곳곳에서도 조정과 농구, 펜싱 등이 치러져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남의 곤충 산업은 한때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지만 농가 3곳 중 한 곳이 휴업이나 폐업할 정도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소비자 거부감과 가공품 부족 등으로 수요가 준 것인데 산업 재도약을 위한 활로 찾기 시도도 분주합니다. 인적이 드문 사천 용현면의 한 도로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 동상. 최근 접근성과 역사성을 살리자는 주장과 함께 선진 거북선 공원 등으로의 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식 출범해 7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최근 시민 만족도 향상과 친환경 경영 등 4대 경영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밝혔습니다. 정상섭 이사장 초청해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함양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갈등이 예상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함양을 찾은 박한수 경남도지사의 언급으로 재점화된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이후 함양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혔지만 인재개발원이 있는 진주에선 이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이전 논의를 뒤로 미루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었는데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인재개발원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춘덕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경남도 서부청사에 임시로 입주해 있어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데다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만큼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힐링 모두 가능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함양 유치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어느 시군에서든 평균 1시간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해도 매우 타당합니다. 지역 소멸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나 되는 도 산하기관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하지만 지난 2월 도지사 발언 이후 현 소재지인 진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2025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등 예산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산청 하동 산불 피해 하천 분야 복구 사업 6억 8천만 원 증액을 비롯해 당초 예산 대비 9,471억 원, 7.6% 늘어난 총 13조 4,198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밖에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경남도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경남도민 체육대회에 이어 이제는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은데요.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조정과 농구, 펜싱 등 다양한 경기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 남강 한가운데 시원한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 가운데 유일하게 뒤로 달리는 경기, 조정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살을 가르는 더블스컬 종목에 훈련에 나선 진주 문산중학교 학생들.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조정 경기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겨울방학 동계훈련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개학하고 나서도 소년체육대회 대비 특별훈련으로 오전에도 훈련하고 오후에도 진양호와 그리고 본교 체육관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도 2번 정도 출전하고 나서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 특히 조정 종목은 진주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이점을 살려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열린 만큼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성적,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조정 경기장 이외에도 서부 경남 지역 곳곳에서 이번 전국 소체 경기가 펼쳐집니다. 진주에서는 양궁과 소프트 테니스, 근대 3종 경기와 함께 배구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농구 강호 사천에서는 사천체육관과 삼천포 체육관에서 각각 남녀 농구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남해에서는 스포츠파크에서 럭비 종목이, 실내체육관에서는 펜싱 종목 경기가 진행되고 함양에서는 바둑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역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우선 23일 경기가 시작된 축구 종목의 경우 여자 중등부에서 진주여중 축구부가 4대 0이라는 스코어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축구 초등부에선 남강초 여자 축구부가, 배구에선 각각 동명중과 경혜유중이 나서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이 열띤 노력의 결과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전체 36종목에 12,000여 명의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소년체전. 꿈꾸는 우리, 어울림과 성장의 체전을 주제로 하는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 일원에서 오는 27일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한때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신고된 곤충 농가 3곳 중 한 곳은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태인데요. 현장에서는 다시 곤충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참나무나 상수리나무에 서식하는 흰점박이 꽃무지, 일명 굼벵이들입니다. 외형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단백질 함량은 돼지고기보다 높고 간 건강에도 좋아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았던 곤충입니다. 산청과 함양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곤충 산업은 전국 4위 규모까지 선장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곤충 산업 신고 농가 3분의 1가량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태, 10곳 중 7곳은 부업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곤충을 건조 굼벵이를 해갖고 많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정말 사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통이 다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통이 이만큼 비일 정도로 지금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나 기관 중심의 학습용 수요도 급감하면서 소규모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곤충 산업이 위축된 원인으로 소비자 인식의 벽과 상품 다양화 부족을 꼽습니다. 곤충이 혐오식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가공품 종류도 제한적이라 소비자 접근성이 낮다는 겁니다. 곤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아직까지도 혐오스럽다는 혐오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비자, 대중적, 친화적인 이런 제품 개발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식용 곤충 산업이 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경남농업기술원은 곤충을 사료나 섬유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곤충의 다양한 활용성을 연구하며 산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곤충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곤충으로는 동해등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을 가지고 사료용 소재를 개발하고 곤충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팽창하며 한때 각광받았던 곤충 산업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업계와 연구기관들의 활로 찾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로마에서 열린 2025 세계 차이나 행사에 하동차의 우수성과 전통을 알리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UN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하동군은 500여 명의 각국 외교관과 FAO 임직원, 방문객에게 하동차를 알리고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AO에서는 지난 2017년 하동 야생차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과 남해제일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으로 자율성 확대와 공교육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 모델 정립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특화 등의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함양 지곡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곡면에 들어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준공됐습니다. 센터는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연간 양파 6,336톤, 사과 219톤, 딸기 등 244톤의 농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국립대 축산과학부 식육과학연구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가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마블링이 풍부한 스테이크 형태의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축 근육의 줄기세포를 배양한 조직을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제조하는 배양육은 그 모양뿐만 아니라 맛과 풍미, 저작감도 진짜 고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실험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는 오는 2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양육 시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며 지역의 안전과 편의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다짐도 밝혔는데요. 이 시간 진주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단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 16일에 설립되어 8월 29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은 현재 진주종합경기장, 중앙지하도상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 7개 시설물을 시로부터 이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출범 초기인 만큼 공단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후 공단이 안정화되고 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경영 수익 개선을 도모하고 추가로 시설물을 위탁받아 규모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 공단에서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공단 미션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진주 시민의 편익과 복리 정진이며 이에 따른 비전은 혁신적 시설 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예.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은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대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4대 경영 목표와 12대 주요 전략 과제도 함께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또 해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경영 목표와 12대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공단의 4대 경영 목표는 첫 번째는 시민의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달성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 위반 제로화입니다.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재해, 무사고 달성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 없는 선진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공단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우리 공단은 서부 경남 중추인 진주시의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민과 이용자 눈높이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인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운영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 용현면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50년 전 지역 출신 제1교포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거금을 들여 기증한 겁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한 차례 옮겨졌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용현면 경상국립대 사이언스파크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인적은 없고 차량만 다니는 이곳. 나무 틈 사이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이곳 출신 제1교포 윤익선 선생이 50년 전 기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차별을 받자 충무공 정신을 후손에게 심어주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6년 동상이 세워질 당시 거액이 쓰였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서 그 당시 공무원 봉급이 한 2만 몇천 원 정도 하는 시절 같으면 지금 같으면 아마 한 2억 이상 되지 않나. 당시 선진리성에 세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신기마을 석거리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2003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동상 이전 이후 위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동상이 있는지조차 모를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에 조성된 선진 거북선 공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동상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다가 아닌 들을 바라보고 있어 거북선 첫 성전지를 기념하는 이곳으로 동상을 이전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바다는 거북선의 첫 승전지인 만큼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20일 후에 이순신 장군이 처음 출전을 하는데 세 번의 싸움을 성전을 거두고 다시 여수 본영으로 돌아왔다가 일본군들이 경남의 서쪽 사천 지역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듣고 다시 출동할 때 이때 이제 거북선을 처음 출동시키거든요. 거북선 첫 출동지, 첫 성전지, 그래서 사천 해전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사천시는 이순신 승전길 조성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동상 이전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한편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 지역 기업 금융기관 4곳이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진주시 체육회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을 기탁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무림페이퍼, 무림파워텍, NH농협 진주시 지부, BNK 경남은행입니다. 각 기관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진주국제배구대회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6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주 사천시 지회장배 시니어 친선파크 골프 대회가 23일 진주 송백파크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진주시와 사천시민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양 도시 간의 우정을 나눴습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장선거 무효 확인 해소가 지난 22일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투표용지를 검표위원에게 보여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울산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경기장으로 사용 중인 NC 다이노스가 창원 NC파크로 돌아옵니다. 구단 측은 지역 상권과 야구 팬, 선수단 운영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NC는 한화 이글스와 맞붙는 오는 30일부터 NC 창원파크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23일 낮 12시 15분쯤 남해군 서면 진등고개 인근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6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가 익수자를 구조한 데 이어 사고 발생 15분 만에 구조대가 다른 여성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오후부터 그치고 일요일부터는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진주, 사천, 남해, 산청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서부 경남 전 지역 흐리겠는데요. 아침에는 11도에서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린 가운데 세종, 부산, 제주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서울은 14도에서 23도, 세종은 13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2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는 배는 휴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기온도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